수요일은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이제 윤석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나올까요? 네, 그럼요. 그 보니까 이수정이라고 크리스탈 리 그 대파 그 양반은 그 기각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또 굉장히 그분이 전공이 예. 저랑 유사성이 있어서 예, 범죄 심리학 아닙니까? 네네. 아니 예. 저도 법조에 관심 그래서 많이 뵀어요. 네. 토론회도 많이 하고 예. 무슨 위원회에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여러 그렇죠.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건 상당히 그 내공이 필요한 일인데 일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독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전문 통번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대학 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대학교. 네, 경기대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그런 게 없는 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냥 내가 보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데 문장도 하여튼 말이 안 돼요. 하여튼 저도 그분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예. 이수정 씨가 무슨 4대4라고 얘기했다 또는 기각된다고 얘기했다 이런 건 참고사항도 안 됩니다. 참고사항조차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8대0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8대0 이게 그 인용 즉 그 파면 결정 아니고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답 나오죠. 박근혜도 이제 완벽한 8대0이었잖아요. 예. 안창호 같은 사람도 탄핵을 결정했잖아요.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네. 이름값을 못하는 그렇죠. 이름이 아까운 네. 안창호 그 사람조차도 박근혜 탄핵으로 결론을 냈었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내란 세력이 지금 굉장히 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천호 같은 사람은 처부수자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3.1절에 그래도 제법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동원도 많이 하고 전국에서. 동원이죠. 그러니까 예. 동원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의 위기감은 오히려 진보 세력이랄까 국민들이랄까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안도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네. 언제 나올까요? 13일로 생각하는데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다음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네네, 그렇죠. 13일이 목요일이고 14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태까지 2번의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선고가 다 금요일에 했다는 것 때문에 금요일일 가능성. 여태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목요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 목요일 금요일이냐?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데 두 달 뒤에 대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경우에는 5월 11일이 그러니까 3월 11일로부터 두 달 뒤인 5월 11일이 일요일이에요. 네네. 그 웬만하면 이제 수요일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5월 13일, 14일 그대로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60일 듭니다. 이내니까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은 끝끝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오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일종의 목리를 부리는 건데요. 목리를 부르는 까닭은 뭐냐면 이 양반 개인적인 취재를 했더니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인데 동기들이 많습니다. 또 조국도 이제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경원도 있고 여럿 있는데 원희룡도 있고. 네. 이 양반 처음부터 공무원 되려고 입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행정학과가 없습니다. 대학원 과정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 되려고 법대 온 친구.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어떤 인상인지 아시겠죠. 그냥 남의 일에 관심 없고 전두환이 어떻든 관심 없고 그냥 하여튼 입신양명만 관심 있는 친구인데 쭉 잘 나갔죠. 언제까지 잘 나갔냐면 박근혜 정권까지 잘 나갔습니다. 박근혜 때 경제수석.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됐어요. 경제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미르재단 설립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검사가 어찌된 영문인지 최상목이면 싹 빼줍니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감옥에 안 보내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려줬어요. 그리고 놀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경제부총리까지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무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보훈 이런 것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래서 민주당 농평 중에 구급 공무원도 이런 마인드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대목인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를테면 여당이 공격하는 탄핵 필요증 같은 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네, 탄핵하는 게 맞는데 뭐 지금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이 파면 여부를 결정할 그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상목을 지금 또 탄핵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운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최상목이가 파면 결정이 난단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한다면서 한정없이 또 대선일을 미룰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거는 정말 지금도 아니 저 공상에 바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조문에 60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에 있잖아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6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동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너 저기 그 국회가 임명한 사람을 왜 네가 저 임명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째 저는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뭉개는 것도 뭐 말도 안 되는 거로 뭉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현행범 체포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뭐 체포하고 싶은 수사기관 여럿 있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무모한 사람은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손에 뭘 쥐기 전까지는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 직후에 탄핵 소추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12월 7일에도 그랬고 14일에도 그랬고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던 것도 그 걱정의 산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구속될 때도 또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6명 체제네 8명이 되니 9명이 되느냐 걱정이 있었고 근데 그 고비를 다 넘겨왔거든요. 탄핵 소추 됐죠. 헌법재판관 그래도 2명이라도 충원됐죠. 윤석열 구속됐죠.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40여 재판관이 굳이 없어도 된다. 그럼요. 이게 헌재 기류인 거 봐서는 8대 0이라는 그런 설은 굉장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8대 0 아닌 게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이거 나라 망해요. 어떤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자기가 윤석열이 임명해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국격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실 내란 사태 이후에 어마어마한 국보가 유출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데 윤석열 체제로 트럼프를 만나자고요? 아이고야. 진짜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젤렌스키처럼 앞에서 말대답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엉뚱한 얘기나 하고 뭐 좋은 술 없어요 이런 거나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인데. 아메리칸 드림 또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고. 아메리칸 일이고. 뭐였지 노래 제목이? 아무리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기 대선은 뭐 회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될 텐데 지금 여당은 중도층 이탈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믿을 구석은 경선 흥행인 건데 경선 흥행으로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의아한데 진짜 그 여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려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벌써 체념하는 사람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념 단계고 그냥 각자 집 앞그릇만 챙기는 거지. 그러니까 진지하게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여당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진지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건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얼굴이잖아요. 누구야? 둘 다 검사. 쌍권. 들이고. 권영세, 권성동. 둘 다 누굽니까? 윤석열의 검찰 선배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동떨어지게 그렇죠. 내란 세력과 한몸 한마음 한몸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런 위기 국면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냐면 하다못해 김종인 씨라도 데려다가 그렇죠. 또 임명진 목사라도 데려다가 예. 좀 아닌 식으로 이제 분장이라도 했거든요. 중도로 희석을 했어요. 그럼요. 예. 아니 그게 통하든 안 하든 그런 노력이라도 했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더 엇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이를테면 권성동이나 또는 권영세보다 좀 유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 보기에 아유 완전 꼴통은 아니네라는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전혀 뭐 퇴각의 기미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뭘 지금 비상국면이라는 거죠? 정말 비상국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국회의원들부터 단속해야죠. 그렇죠. 서천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헌법기관을 처부수자고 선동을 하잖아요. 예. 경찰관 출신인 사람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부가 엄중히 경고해야죠. 그렇죠. 네? 안 해. 지금 대변인도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런 식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긴장이냐는 거예요. 긴장한 척하는 거죠. 예, 아니 정권이 넘어가는 건 긴장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정권이 넘어갈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 건 맞는데 지금 극우가 완전히 접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좀 진지한 분이고 예. 아주 소수인 것 같고 예. 국민의힘 사람들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냥 정권이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국회의원 당선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난파선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 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좀 1등실에 앉아 있을래, 2등실에 앉아 있을래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 자기 욕심 말고 국민의힘의 특히 중진 의원들, 초선까지도 요새 그러던데 이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참. 국민의힘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 자들이 또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내죠. 지금까지 나라를 그 2번이나 망쳐가지고 탄핵당한 정당이 또 후보를 낸다?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미치더라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나올 만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그냥 MS 김, MS 김문수가 지금 불타오르는 권력욕,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불타오르는 권력욕.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대통령 될 기회가 있겠는가?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여태까지도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글쎄. 근데 지금 불타올라가지고 철봉 그 동영상도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몸이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그 김문수 보고 점잖게 당신이 대통령 될 수는 없지 않냐. 당신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극우에 갇혀버린다. 중도가 안 찍는다. 그러니까 참으시라. 양보하시라. 이런 말 하면 김문수가 듣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자기 배후에는 전광훈류의 극우 이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든 도전해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막을 길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면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대선판은 정말 우스꽝스러워지는 거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이 양반은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하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김문수에게는 반국가 단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일본 사람들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 대해 성찰하는 기능도 없어졌고요.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 모양으로 이상한 고집만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인식 체계에는 제2의 윤석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다만 윤석열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김문수는 좀 그래도 지적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망가진 건데 그렇죠.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이 더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극렬 좌파였다는 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더 극성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김문수에게는 극성 욕심만 남은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만약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씨는 행운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그 이철규 경찰 출신 이철규의 아들 공교롭게도 이름이 이준석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마약 미수 사건 수사에 들어갔고 몇 달 만에 지금 보도가 나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 장재원이 성폭력 건으로 지금 피소가 됐어요. 그 윤핵관이란 말이죠. 윤핵관이 잇따른 지금 리스크에 지금 휘말려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이철규는 여러분, 네. 기대하십시오. 이철규는 치안 정감이라고 예. 경찰청장 밑에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에요. 예. 이걸 두 번이나 했어요. 하나 그래요? 경찰대 학장을 했고 그다음에 네. 경기경찰청장을 아니 했어요. 이런 인간이 대학장까지 했었어요? 네네. 경찰대 학장은 뭐 치안 정감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여서 네. 지적 능력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상관이 없어요. 가방끈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차장도 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땠냐면 검찰의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3번이나 당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중앙지검한테 그렇게 당했다면서요? 네. 그랬던 사람이 네. 윤석열 밑에 가가지고 이제 충성을 다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친윤 멤버가 됐잖아요. 아주 씩씩한. 보니까 서천호도 그 길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서천호도 저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에 재물이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지금은 윤석열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적극 협조하고 이 친구들은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저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언제든지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열렬한 친윤인데 이 사람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특히 이 유명한 것이 뭐냐면 경찰 인사를 좌우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도 이철규가 이제 발탁했고 뭐 이런 얘기들 총경 인사까지 이철규가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누굽니까? 그 이찬수라고 김찬수 저기 영등포 경찰서장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갔다가 또 이번에 경무관인가로 올라갔잖아요. 승진했죠. 영장했죠. 역시 그 이철규의 그 그림자가. 이철규하고 또 저 대통령실에 있는 뭐 어떤 비서관, 모 비서관 이 사람이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비서관이 좀 더 강한 작용을 했다 뭐 하는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좌우한 거죠. 자, 마약 수사를 말씀드리면 그 아들이 전에도 마약으로 검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기소됐어요. 왜 그럴까? 근데 윤석열 정권이 다른 어떤 범죄에 비해서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불태웠었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그 수사권을 사실상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안 되겠다. 원상 복구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약 수사를 경찰로부터 뺏어왔어요. 그 시행령으로. 뭐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약 사범이 생겼는데 기소도 안 한 거예요. 이철규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사건이 문제예요. 던지기 수법으로 이제 화단에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으러 다니니까 마약 중독자가 그걸 찾으러 다니니까 얼마나 볼썽사나웠겠어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10월 29일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특정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1월 3일 2달 넘게 걸려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경찰이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 2달 넘어 걸려 만에 특정이 됐다면 2달 동안 그 사건만 수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약 투약 복용이잖아요. 이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간이 검사 말고 소변이나 모바일 검사 같은 경우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효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달을 끌어준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굉장히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신원 특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해야 되죠. 그렇죠. 1월 3일에 신원 특정을 했는데 체포는 2월 25일에 합니다. 왜요? 2달. 거의 2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달을 봐주고 2달 넘게죠. 그다음에 뒤에 2달 가까이를 봐주는 거예요. 넉 달을 봐줍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체포하는데 알려진 건 언제냐면 2월 28일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 전날이 중요합니다. 그 전날 2월 27일에 뭐가 있었냐면 총경 밑에 계급이 경정인데 경정들 인사가 나요. 총경 승진자가 발표됩니다. 그중에 이철규 아들 사건을 담당하던 서초소 형사과장이 승진을 해요. 그래요? 네. 그동안 이렇게 감춰왔는데.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의심이 되죠, 상당히. 아까 그 마약 사건하고 비슷하죠. 영등포 서장하고 비슷하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비위가 있어서 누가 봐도 절대 승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 비위는 명예훼손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비위를 생각하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비위였어요. 뇌물 아니면
성관계일 것 같은데. 대충 나오긴 하는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관련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직을 유지하는 것도 전 기적 같은데 승진했어요. 이철규 아들이에요. 뭐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냥 제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 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법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실 같은 데서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거나 하면 그렇죠. 내보낼 때 야 그래도 얘 좀 챙겨줘. 뭐 이런 인사가 있긴 해요. 근데 서초서 형사과장 그런 케이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승진했어요. 보란 듯이. 아이고야. 그리고 승진한 다음 날 27일 날 승진하고 28일 날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져요. 뭐요? 이젠 짐을 벗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려줘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건 이철규의 태도입니다. 이철규는 2월 28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로 자기 아들이 마약 찾으러 다닌 거를. 그런데 2월 25일 날 그 아들 이준석이라는 친구를 체포할 때 이미 경찰청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철규 아들 또 잡혀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나중에 좀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형사들은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다 알지.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대국민 거짓말을 해도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는 자들입니다. 철면피예요. 철면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하고 전 일종의 두려운 생각까지 드는 게요. 자, 탄핵 선고가 안 됐어요, 지금. 윤석열이 파면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만 있고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하여튼 탄핵 심판 중인데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철규가 됐든 장제원이 그랬든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 봐달라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라고 하면 물음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국정농단을 곳곳에서 해먹었고 그다음에 국가를 사익 추구의 대상으로 써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한 사람이 김건희일 거고 그러니까 아들 마약 수사를 넉 달 동안 붙잡고 있었던 친윤 핵심. 아유 좀 두렵다는 생각도 들어요.